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두 번째 시간인 역함수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자연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역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그 역함수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지난 시간에 봤던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라는 것을 먼저 잘 기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역함수란 뭐냐? 우리가 이제 잠깐 필기를 하면서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했던 게 뭐냐면,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를 함수 f 이렇게 얘기했어. 예를 들어서 1, 2 하고 a, b 이렇게 있으면, 이때 예를 들어서 이게 a, B,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역, 공역, 치역의 개수가 전부 같으므로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 녀석의 역함수야. 이름이 역함수.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의 역, 반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를 거꾸로 y에서 x로의 대응 관계로 설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얘기하고, 이때 기호로 이것을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걸 이제 우리는 f 인버스 또는 f의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일단 얘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런 뜻이야. 봐봐. f1이 a지, 그리고 f2가 b, 이렇게 x에서 y로의 함수 관계에서 함수값을 정의 내린다면, 역함수라는 건 뭐라고? y에서 x로 가는 것. 그러니까 y가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고, x가 바로 뭐가 돼?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f 인버스 a는 뭐야? 그럼 얘를 1이라 하고, f 인버스 b를 뭐야? 라고 하면 2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 이것을 역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가 존재할 때 그 녀석의 역의 관계, y에서 x로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한다면, 모든 함수들이 전부 역함수가 존재할 거냐라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잘 봐. 얘를 다르게 이렇게 해볼게. x가 똑같은데 1, 2 이렇게 놓고 y를 a, b 이렇게 해서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를 f라고 하면 f1이 a이고 f2가 a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지? 상수 함수라고 부르잖아. 모든 정의역의 값이 오직 하나의 치역값에 집중하는 것. 그럼 이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f 인버스 a는 뭐야? 라고 하면 f 인버스 a가 1이야? 2야? 선택할 수 없지. 존재하지 않지. 그럼 f 인버스 b는 뭐야? 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지. 맞아? 그 말은 즉슨 무슨 얘기가 되냐면,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가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 전부 역함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가 하나씩 주고받을 때 역으로 하나씩의 관계를 만족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관계는 맞는데 y에서 x로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함수는 선생님 하나씩 주고받을 때 가능하네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1대1 대응 관계를 만족할 때만, 뭐가? fx가 1대1 대응 관계를 만족할 때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1대1 대응 관계가 아닐 때, 선생님 1대1 함수일 때는요, 여기 c가 있을 때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f 인버스 c를 정의 내릴 수가 없지.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은 1대1 대응 관계의 함수 f가 존재할 때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걸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y는 fx라고 하면
x 자리에 뭐가 오는 거니? y가 오는 거고 y 자리에 x가 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써요. x는 f 인버스 y다 라고. 즉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이때 우리가 도형의 대칭에서 어떤 x가 x, y가 y, x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뭐라고 불렀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렇게 불렀지? 그지? 그러니까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역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야. 이해가요? x, y가 y, x로 바뀌는 거야. x와 y의 위치가 바뀌죠. 봐봐. 1,a라는 값이 a,1이라는 새로운 점의 좌표로 바뀌어 2,b가 b,2로 바뀌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것을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대칭에서는 y는 x대칭이라고 부르는 거고 함수의 종류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역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제 가능하다? 1대1 대응이라는 함수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까? 역함수. 되게 간단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대1 대응인 함수 뭐 있을까?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들은 전부 1대1 대응이지.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 x는으로 정리해. x는 2y 플러스 3. x랑 y의 위치를 바꾼 거야. 맞지? x랑 y의 위치를 바꿨죠? 바꿨지? 그럼 이걸 다시 이제 y는으로 정리하면 돼. 그러면 x 마이너스 3. 그래서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하면 역함수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바꾸는 과정은 상당히 간단하지. 조심할 건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야. 분명히.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함수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럼 역함수의 성질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걸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해볼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때 이 녀석의 역함수가 x 이퀄 f 인버스 y 라는 녀석이 존재한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합성해 볼 거야. 뭘 합성할 거냐면 f 인버스 오브 f의 x를 합성해 볼 거고 f 오브 f 인버스의 x를 합성해 볼 겁니다. 얘는 y 이렇게 봐야죠. f 인버스. 자, 그럼 이걸 합성해 보면 자, f 인버스의 fx 이렇게 되지. 자, 그럼 fx는 뭐야? y잖아. 그럼 얘를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f 인버스 y는 뭐가 됩니까? 다시 f 인버스 y는 x 이렇게 되니까 f 인버스와 f의 순서로 합성하면 x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이것도 똑같이 해봅시다. f 인버스 y 이렇게 했어. 그럼 f 인버스 y는 뭐야? x지. 그럼 x 이렇게 했어. 그럼 fx는 뭐야? fx는 y. 그지? 그럼 얘 다시 y. 그럼 봐봐. f 오브 f 인버스의 y는 y. 이렇게 된다는 건 f 인버스 오브 f의 x는 x.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 아니야. f 인버스 오브 f의 만약에 3 이렇게 하면 이 값은 항상 어떻게 된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3을 넣어도 똑같은 얘기야. f 인버스 3 하면 이 값도 똑같이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f와 역함수가 합성하면 그 함수 값은 항상 x값과 일치하는 어떤 함수가 나온다? 항등 함수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항등 함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 선생님, f 인버스 오브 f나 f 오브 f 인버스나 이때 둘의 합성의 결과는 항상 같네. 그지? 원래 합성함수 f 오브 g와 g 오브 f는 어땠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지. 근데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성립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는 그냥 얘네 둘이 만났으니까 없어진다. 그래서 3이 나온다. 얘네 둘이 합성되니까 없어진다. 그래서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자.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역함수에서 중요한 성질이니까 이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설명을 잘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이게 F 인버스라고 했으니까 이제 또 다른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설명해 볼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 F랑 Y에서 Z로의 함수 G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는 P, Q 이렇게 있을 때 A가 Q고 B가 P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X에서 Y, Z로의 함수니까 우리는 G of F, X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역함수 한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 이제 그럼 G 인버스라고 부르고 이렇게 가는 걸 우린 뭐라고 불러? F 인버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거를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될까? G of F라는 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설명하겠지. 근데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걸 풀면은 순서가 어떻게 돼? G 인버스 F 인버스 가니까 뭐가 되냐면 F 인버스가 먼저 되고 뭐가 되니?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쓰면은 누가 먼저 계산돼? G 인버스가 되니까 G 인버스 오브 F 인버스 X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니까 F에서 G로 가는 녀석의 합성을 우리는 G 오브 F라고 하는데 그 녀석의 역함수라고 하면 G 인버스 F 인버스의 순서로 가니까 G 인버스 F 인버스의 순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G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오케이? 이해 가니? 선생님 잘못 썼죠? 잘못 썼지? 뭐라고 써야 돼? G 인버스 F 인버스의 순이니까 뭐라고 쓴다? F 인버스 오브 G 인버스의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그죠? F 인버스를 먼저 해야 되니까 아니 G 인버스를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 쓰는 거고 F 인버스가 나중에 되니까 뒤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을까? 얘하고 얘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 둘이 같아야 되는데 G of F 전체의 역함수는 F 역함수와 G 역함수의 합성 어떻게 돼?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즉 가로를 풀어주면 위치가 바뀌어서 역함수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거를 3개짜리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만약에 G of F H의 인버스 그냥 이렇게 써보자. 자,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H 인버스, F 인버스, G 인버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성함수에서의 역함수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역함수라는 것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F하고 F 인버스의 X 하면 얘가 X가 되는데 뭐가 된다고? 그냥 이렇게 소거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건 숫자에서 역수의 개념과 동일해. 그래서 F라는 애와 F의 역수를 곱하면 뭐가 돼? 1이 되지. 숫자에서 1을 다항식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값이니까 숫자에서 1이니까 없어져. 그래서 X만 남는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요? 그래서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고. Y는 F의 2X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줘. 그러면 2X 있으니까 이 2가 역수가 돼서 2분의 1이 곱해져야 돼. 그게 역수의 개념이야. 그럼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보면 이렇게 한다. 자, X랑 Y의 위치를 바꾼다며. 그럼 F 인버스 Y 이렇게 돼 있죠. 그럼 X는 뭐라고 되니? F 인버스 아니지? 2분의 1의 F 인버스 Y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X 대신에 Y라고 놓고 2분의 1 F 인버스 Y 대신에 X로 돌려놓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F2X라는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특이하지?
2x가 있으니까 2분의 1이 붙어. 그럼 3x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3분의 1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에서의 역수의 개념이 함수에서는 역함수의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역함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잘 기억해야 돼. 역함수는 아무 때나 생긴다고? 아니죠. 모든 함수가 아니고 언제일 때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가 1대1 대응일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지.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는 존재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함수 fx에서 y 의 대응 관계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라 그랬어. f 인버스 3 이렇게 했어. 그러면 무슨 뜻이야? x에서 y로가 아니고 y에서 x로의 대응 관계가 f 인버스니까 x 인버스 3 그러면 어떻게 돼? y가 3일 때 x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f 인버스 3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f 인버스의 치역을 구해줘. 그러면 f 인버스 2는 얼마야? f 인버스 2는 2가 되고 f 인버스 3은 조금 전에 구한 1, f 인버스 4는 얼마? 3 그랬으니까 f 인버스에 대응하는 y 값은 뭐가 된다? 2, 1, 3 즉 정의역이 원래 함수 f의 정의역이 치역이 된다. 그러니까 치역은 1, 2,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죠?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 문제를 풀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이제 뒤에서 필수 예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해 볼 수 있어.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랬어.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x랑 y의 위치를 바꿔서 y는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y는 3x-9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자, 그럼 정리한다. x랑 y의 위치를 바꿀 거야. x는 3y-9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걸 y는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y는 x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y는 뭐가 된다? 3분의 1 x 플러스 3 이것이 바로 역함수. 자, 지금 주어진 함수가 1차 함수야. 1차 함수. 기울기가 양수인 쭉 올라가는 함수.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하지. 그지? 그러니까 역함수를 부담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해봅시다. 이 문제를 gx를 선입도 y는 4x 플러스 2라고 놨어. 그럼 자, 또 x랑 y의 위치를 바꿉시다. 4y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4y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y는 얼마다? 4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y는으로 정리하면 되고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된다? 아니다. 1대1 대응일 때. 주로 뭐야? 직선이 무조건 1대1 대응이다. 1차 함수가.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봅시다. f 인버스. 자, 이걸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우리 과정에서 반드시 역함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기억하자고. 실제 시험에서 역함수를 구해줘 라고 얘기한 것 외에는 전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값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는 fx가 줬지. 이렇게 x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돼. 자,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그냥 k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우린 k가 얼마인지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k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k는 뭐야? x에 k를 대입한 거니까 k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내가 찾는 f 인버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해가니? 성질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상당히 많은 형태의 문제에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 절대 잊지 말자. 자, 그러면 이제 g 오브 f 인버스 4 이렇게 줬어. 그럼 이제 또 이렇게 해볼게.
가로가 있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F 인버스 오브 G 인버스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럼 얘를 풀면 F 인버스 G 인버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위치가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그럼 G 인버스 4 G 인버스 X가 2X-3 그럼 X에 얼마를? 4를 넣은 거지. 여기다 지금 4를 넣은 거야. 그럼 얼마? 2, 4, 8 마이너스 3이니까 5. 그럼 얘는 F 인버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 인버스 5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역함수 구하라고?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이 값을 선생님 또 L이라고 하면 FL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5가 되도록 하는 L을 찾으시면 돼요. X와 Y의 위치가 바뀐다. 이해가죠? FL 그럼 뭐니? L-2인데 이게 5 그러면 L은 얼마였던 거야? 7 그러니까 내가 찾는 이 값은 7이다 라고 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분명 F 인버스의 값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선생님이 역함수를 계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이렇게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보자.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들의 그래프가 보기와 같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역함수는 언제 존재한다고?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은 뭐야? 정역, 공역, 치역이 일치하는 거야. 자, 1차 함수 1대1 대응이죠. 볼 필요 없지? 얘는 상수 함수야. 맞지? 틀렸고요. 얘는 뭐야? 1대1 대응이 아니지. 선생님 1대1 대응할 때 우리 어떻게 했니? 세로줄 함수인지 확인하고 함수 맞죠? 가로줄 걷을 때 교점이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네. 함수이긴 한데. 자, 그럼 리을 보자. 함수 맞지? 가로줄 걷더니 1대1 대응돼.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y가 대응하니까 주어진 함수도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기본 체크를 토대로 필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잘 기억하고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필수 문제 8번을 잘 풀어봅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함수 fx는 5x-2에 대해서 f 인버스 3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또 나왔다. 역함수 구하라고 했어? 아니면 역함수 값을 물어봤니? 역함수 값을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뭐냐면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보면 돼. f 인버스 3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값을 k라고 하면 fk는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럼 fk가 3이니까 fk 뭐야? 5k 마이너스 2. 이 값이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5k가 5니까 k는 얼마입니까? 1이다 라고 해서 f 인버스 3은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자. 2번 봐봐. fx가 ax 플러스 b의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f2는 7이고 g2는 1이래. g가 뭐라고? 역함수래. 그러니까 이 말은 f 인버스 2가 1이다 라는 말을 대신한 거네. 이때 a와 b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할 수 있어. 봐. f2가 얼마라는 걸 알아? 7이라는 걸 알고. 자, 얘 가지고 역함수의 성질 f1이 얼마다? 2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뭐 하는 거야? fx, ax 플러스 b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넣어보자고. x에다 2 넣으면 7 나온대. 그럼 2a 플러스 b가 7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1이 2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 이꼴 2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를 뭐하면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얼마다? 5 이렇게 되고 a가 5니까 b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a와 b를 계산할 수 있고 문제에서는 두 개를 빼면 얼마냐? 그러니까 이거 빼기 이거 얼마가 됩니까? 8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거야. 선생님 역함수 지금 안 구하고 있죠. 왜 안 구한다고? 구하여라 라는 말이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건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봐. 그럼 이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야 돼. 이러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럼 그냥 쭉 계속 내려가야 돼.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역함수가 뭐 한다? 1대1 대응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쭉 올라가는 함수 뭐라고 부르니? 증가함수라고 부르지. 내려가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 감소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봐봐. 1번 문제.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y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해서 x에서 y로의 f, ax 플러스 b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 그 말은 이 범위 안에서 이 함수는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 관계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그래프로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너무 밑에 많이 그렸네. 자,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야. 이 범위.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범위 있지. y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야. y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여기까지였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여기 잘 봐봐. 이 범위 안에서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지나갔어요. 1대1 대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대응하는 y 값이 이만큼이 아니야. 맞지? 요만큼이지, 요만큼. 맞아요? 그러려면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점 마이너스 1,1하고 이 점 1,5라는 점 써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하고 1,5를 지나거나 이 점 1,-1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1,5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때 A가 양수 그랬어. A가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 자, 기울기가 양수이려면 당연히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그럼 직선은 어떻게 생겨야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1,5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fx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먼저 기울기 a는 얼마야? x 증가량이 2고 y 증가량은 6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는 3. 자, 기울기가 3이고 1,5를 지나는 직선이 fx래. 뭐라고 썼는데? y-5는 기울기 3에 x-1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y는 뭐가 되니? 3x가 되고 플러스 2. 이 값이 바로 내가 찾는 fx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3, b는 5, 2. 그러니까 제곱하면 9 더하기 4, 13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해가죠? 이 문제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가 양수일 때는 3x 플러스 2고 x가 음수일 땐 a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얘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봐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쪽일 때는 3x 플러스 2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여기가 2, 3x 플러스 2인 직선. 자, 그럼 x가 음수일 때 이 직선을 구하는데 잘 봐봐. x가 0일 때 2라는 점을 지나니까 이 점을 지나는데 이 점에서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잘 봐. 이렇게 그렸어. 역함수 존재하지. 왜? 증가? 맞아?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다 보니까 반대쪽에 그려지는 이 직선인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도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되어야만 뭐가 된다고?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네. 이 직선의 기울기를 a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0보다 커야 할 것이고 이때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할 거야. 이 3이라는 애를 지우고 a 마이너스 1 이렇게 만약에 놨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 얘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고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지.
기울기가 항상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A-1이라는 애와 A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부호가 항상 같다, 곱하면 양수다 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이쪽으로 잠깐 오자. 안 오네? 이제 온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린 얘를 A가 1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가지. 기울기가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해가요? 자, 다음 문제 해보자.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랬는데 선생님은 역함수 식을 안 구할 거야. 왜냐면 여기 있는 식들이 그냥 1차 함수잖아. 그지? 1차 함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구하는 것도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래프로 설명을 해볼게. 잘 봐. y는 x-1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y는 x-1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 이렇게. 자, 역함수라는 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봐. 그럼 y는 x, 이게 y는 x입니다. 자, 얘가 바로 얘가 y는 x-1.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래.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돼?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가겠지. 기울기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얘가 고스란히 1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이 0,-1이 마이너스 1,0으로 갈 거고 1,0이라는 점이 0,1로 가니까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 이렇게 되니까 그 직선은 뭐가 돼?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설명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요? 자, 그럼 두 번째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릴 건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해보래. 자, 그러면 y는 3분의 1 x의 그래프 원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맞지? 자, 근데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있는데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여기서만 그리래. 여기서 요 그래프.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을 겁니다. y는 x 좀 삐딱하게 걷는데 다시 그을까요? 그냥 이렇게 긋자. 자, y는 x.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 1,0이라는 점이 0,1, 1로 오겠죠? 0,1, 1로 오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꺾이는 게 어떻게 꺾인다? 요렇게 꺾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역으로 얘를 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때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얘하고 얘는 역함수지. 근데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는 어떻게 됐어? 여기서 만났지. 맞아? 근데 그 만나는 점이 어디에 있니?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좀 잘 기억하고 있자. 뭐라고 얘기했지 선생님이 좀 전에?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가 서로 만났어. 그러면 그 만나는 점은 항상 어디에 있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자, 합성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역함수를 계산하는 문제야. 함수를 구하여라,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있으니까 자, 한번 해보자. 자, f of g 인버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고? g 인버스 f 인버스 x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역함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fx가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x는 y 플러스 1 x랑 y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쵸? 그럼 y는 뭐가 될까?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gx는, 자, gx는 뭐니 지금? 2x-1 이렇게 돼 있으니까, x는 뭐야? 2y-1 이렇게 되고, 자, 이 y는 뭐가 되니?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y는 뭐야?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f 인버스 x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g 인버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거 그냥 합성하면 돼. 자, f 인버스 x 뭐야?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g 인버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고, g 인버스 x가 2분의 1 x 마이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뭐야? 2분의 1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f of g 인버스라는 역함수의 합성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값을 계산해 볼 건데, 가로가 있네, 가로가.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볼게. g of 뭐라고 써야 돼? g inverse of f inverse of g 1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g하고 g inverse가 만나면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되니까 소거된다고. 됐어?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f inverse의 g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G1은 얼마니? G1은 여기다 1 넣었으니까 1. 그러니까 요 값은 다시 1. 그러면 F 인버스 1은 얼마야? 라고 하면 우리 좀 전에 F 인버스 구했지? F 인버스 X는 X-1이라고. 그럼 F 인버스 1은 얼마입니까? 0. 이렇게 해서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죠? 너무 빠르니? 성질을 잘 기억하고 연습하는 거야.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계속 같은 걸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서도 같은 걸 하고 있다라고 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자, 여기 봅시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가 그림 같을 때 다음을 구하라. 그럼 f 인버스 b하고 f 인버스 b 이게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 이 y는 x라는 직선을 왜 줬냐면 y는 x가 뭐야? x 값과 y 값이 같은 거. 그럼 여기가 지금 뭐야? 여기 지금 x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x가 d인 점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 그림이 좀 작으니까 잘 보자.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순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FB는 얼마야? 유점. FB는 A 이렇게 되죠? 그 다음 FC는 X가 C일 때 그래프에서 Y값 B, FC는 B 찾을 수 있죠? FD는 얼마야? C, FE는 얼마야? D 이렇게 해서 A, B, C, D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시면 교재에서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 따라하면 돼. 뭘 보고 값을 읽었어? Y는 X라는 값을 보고 읽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어. F 인버스 A는 얼마니? B다 라고 쓸 수 있고, F 인버스 B는 얼마야? C, F 인버스 C는 얼마다? D, F 인버스 D는 얼마다? 2다 라고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이고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상에서 바로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 F 인버스 B가 얼마니? F 인버스 B는 얼마입니까? C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두 번째, F 오브 F 인버스 전체 인버스 B 이게 얼마냐고 그랬으니까 F 인버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값이 얼마였어? F 인버스 B C. 그러면 F 인버스 C는 얼마다? D. 그래서 D다 라고 할 수 있어. 뭐가 사용될지 모르니까 이 값을 다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프를 이용하는 합성함수의 역함수 문제 잘 기억하시고 문제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자, 교점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거 잘 기억을 해보자. 역함수의
함수 f와 f 인버스 x가 만났어. 그 만나는 점은 항상 어디에 있다? y는 x라는 직선에 있다 라고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잘 봐봐. fx는 ax 플러스 8의 그래프와 이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4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어디 있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 그지? 자, 그러면 x의 좌표가 4라는 것은 y 좌표도 얼마란 얘기야? 그렇지, 4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두 그래프는 4,4라는 점을 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F4가 4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 그대로 넣어보세요. 4A 플러스 8, 이 값이 4가 되니까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나 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는 따질 필요 없어요. 자,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줘.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녀석 f와 g 사이의 교점은 항상 누구랑? fx와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일치한다. 이해감? 자, 그러면 fx는 뭐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고 y는 x 이렇게 연립하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꼴 0.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꼴 0. 그럼 x가 얼마야? 2. x가 또는 3. 자, x가 2면 y는 얼마야? 2. 그렇지. x가 3이면 y는 3. 왜요?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어? 아니지. 뭐야? y는 x라는 직선의 점이니까 x값과 y값은 항상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래.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계산한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서 제곱,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서 제곱에 루트. 그래서 그 값은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역함수에 대한 얘기 뭐 했는지 잘 고민해보자. 언제 존재한다? 1대1 대응일 때 존재한다. 그리고 역함수와 원래 함수 f와 f 인버스가 합성되면 항등함수가 된다. 그리고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교점은 항상 y는 x라는 직선 위에 점이 존재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밑에 있는 문제들도 좀 꼼꼼히 풀어보시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